만에 가을 대설특보가 내려 설악산에 1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 첫 순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현재를 살펴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자금시장 전체가 요동치면서 김진태 도지사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과 지자체의 변제 약속에도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동해항에 러시아 뱃길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05년 이후 17년 만에 10월 중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도내 일부 산지에 최고 1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아침 중청대피소 주변의 최저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며 정오쯤 설악산의 적설량이 12cm를 기록했습니다. 북부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해발 1000m 이상인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어제와 오늘 최고 60mm 넘는 비가 내렸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으며 기온도 떨어져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년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합니다. 2006년 7월 1일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걸어온 16년의 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될 텐데요. MBC 강원영동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그간의 변화를 홍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유일의 도서지역 광역자치단체 제주. 당시 참여정부 주도로 2006년 7월 1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기본 구상은 투트랙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 자체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자치권과 지방 분권을 잘 살린 자치모범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국제자유도시를 우리는 계획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계획하고 지방분권 계획하고 이거를 결합시킨 모델이 먼저 자치,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춘 특별자치도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4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만 남겨놨습니다. 행정시기 때문에 시장은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또 경찰청 산하의 경찰 조직과 더불어 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단도 구성해 이원화된 경찰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역할은 치안과 행정서비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은 그 결과가 지방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 세외 수입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출범 1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 분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7개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로 이관됐고 출범 이후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이용받았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의 방향에 대한 안을 만들어 오면서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어쨌든 권한 이양을 해왔고 특례 조항들을 많이 갖고 왔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자유도시 측면에서도 제주의 변화는 급물살에 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적, 외형적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는 2006년 56만 명에서 올해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는 2019년 20조 원을 넘기며 2.3배나 뛰었습니다. 출범 당시 500만 명이던 관광객은 지난해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금액은 1억 달러에서 무려 46배나 뛴 48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363개의 조문과 1,000건이 넘는 제도 개선으로 시작했고 분권과 자치 그리고 개발이라는 양대축을 단단히 조염했습니다. 반면 옵션이 많지 않아 이른바 빈 그릇이라 불리는 강원특별법에 우리는 제주라는 거울을 토대로 무엇을 담고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지 고민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는 50조 원의 돈을 풀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채무 보증이 있는 지자체들은 변제를 약속하며 레고랜드 사태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출자 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 빚 2,050억 원을 떠안을 수 없다며 사실상 파산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반 회사채 시장까지 번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증 채무를 안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시와 충주시, 천안시, 경산시 등 모두 13곳에 이릅니다. 행안부는 이 지자체들에게 보증 채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고 모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7년 춘천도시공사로부터 복명 테크노밸리의 우선 수익권 매입 확약을 체결하면서 채무가 619억 원 생겼습니다. 이틀 앞둔 만기일을 연장하고 남아있는 채무 205억 원을 내년 1월까지 모두 갚기로 NH투자증권과 합의했습니다. SPC의 그 주식회사 그 복명 테크노밸리를 그 청산할 계획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그 2023년 1월 달에 매입 확약 이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증 채무 이행 약속과 함께 중앙정부의 고강도 대책 예고에도 강원도에서 시작된 채권 시장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러시아 지역은 동해항에서 카페리를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습니다. 승객과 화물 수요가 상당한데 선사와 지자체는 항로 증편과 일본 항로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동해안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출항을 앞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짐을 붙이고 난 뒤 검색을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국제 카페리호 이스턴 드림호를 타기 위한 승객들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비행기가 이제 차단되니까 갈 길이 배밖에 없고 이제 애들은 거기 있고 봐야 되니까 가는 거죠.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오가고 있는 카페리호에는 매주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여객 운송이 재개돼 석 달간 4,20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했습니다. 화물 수요도 크게 늘면서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컨테이너 365TEU, 차량 3,900여 대, 중장비 19,000여 톤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사와 동해시 등은 러시아 항로의 증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객하고 화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러시아 항로를 운행하는 주 2항차 운영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항차 증편과 함께 기존 한러일 항로 재개를 위해 일본의 항구 도시와 논의해 나갈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동해안과 일본을 잇는 항로가
내년 초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예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주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산불 발생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산불이 크게 늘었는데 다음 달 시작되는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림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4시 25분 강원도 고성군 소송면 하계리 인근 산불 발생. 각 기관은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바람. 산림재난상황실과 고성군 재난상황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까지 산불 상황이 전해집니다. 주민 대피 문자가 발송되고 산불 발생 4분 만에 진화 헬기가 투입됩니다. 오늘 산림청과 강원도, 고성군이 진행한 산불 합동 진화 훈련입니다. 지난해 349건에 불과했던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올해에는 벌써 644건으로 2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가을철인 최근 2달간 2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전국에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가을철 산불은 예년 같으면 한 달에 한 2건 내지 3건 이 정도인데 예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지금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산불이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주로 봄철 임차 헬기를 집중적으로 도입했던 산림청 진화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47대인 진화 헬기를 5년 안에 11대 더 늘릴 예정입니다. 또 현재 28대인 진화형 드론을 7대 더 추가해 지난 3월 울진 삼척 산불 당시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야간 진화의 빈틈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가을철 발생한 산불의 70% 이상은 논밭 태우기 등 주민들의 불법 소각이 원인이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강릉시의원 의정비를 4.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가운데 월정 수당을 월 6.77% 14만 7천 원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도 강릉시의원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4,097만 원으로 결정해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회와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태백시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수능 3년 차인 올해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수험생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본인 확인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얼굴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도내 49개 중고교 시험장학교는 11월 17일 수능 사흘 전인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수험생은 지정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 당일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가 201명, 체납액은 9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의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201명, 체납액은 91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이 164명, 67억 9,200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37곳, 23억 8,100만 원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았고 다음 달부터는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방침입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 내 환경오염 신고가 10,000건 넘게 접수됐지만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8,193건, 올해 6월까지 3,436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처분 건수는 0건, 0원이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지난해 74건, 171만 5천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아 오염 신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도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63명 추가되며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344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43명, 동해 112명, 삼척 59명, 속초 53명, 태백 36명, 양양과 정선 각각 27명, 고성 5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4만 7천여 명입니다. 강원도형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시켜가 출시 2년도 채 안 돼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속초 정선 지역에서 배달앱 일단시켜 시범 사업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 1월부터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고 가입자 수는 9만 8천 명, 누적 주문 건수는 44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시켜를 운영하며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입점비가 없는 산무 전략을 내세워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거래액 1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올해 우수해수욕장 최종 후보에 도내 6개 해수욕장이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수산청 현장평가와 이용객 만족도 평가를 거쳐 전국 12곳을 우수해수욕장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관리 우수해수욕장 후보에 주문진과 속초, 고성, 봉수대 등 3곳이, 시설 개선 해수욕장 후보에 주문진과 아야진, 망상 등 3곳이 올랐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초 관리 우수와 시설 개선 해수욕장 각각 3곳을 최종 선정합니다.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까지 모두 372억 원을 들여 북평공단과 동해신항을 연결하는 길이 0.76km, 폭 23m의 왕복 4차로 보조 간선도로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선 가운데 0.38km는 철로 위를 가로지르는 과선교로 건설되며 동해신항의 물류 운송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